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어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습 등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6년 만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았고 대피 요령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발간이 중단된 전라도 천년사가 중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발단은 허술한 행정 때문이었는데 지자체 세 곳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고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현안에 대해 어찌 된 일인지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적 존재감도 없이 그저 공천만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어업계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과학적 안정성을 떠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워낙 크다 보니 아예 폐업을 결정하는 양식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항에 문어잡이 어선이 들어옵니다. 잡은 문어를 하역하는 어민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촌계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특히 해저 바닥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까 걱정입니다. 횟집이란 횟집은 지금 전부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다 지금 힘들죠. 힘들어. 우리는 오로지 문어인데 문어 산란도 안 되고요. 오염 방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어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죠. 바닥이라고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발 좀 안 하면 썩어서 어민 다 죽어요. 추석 대목에도 불구하고 소비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시장 분위기도 얼어붙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왜 일본만 좋게 오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힌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면 누가 누구 말을 믿고 사죠 장사를. 결국은 상인들하고 피해 어민들 뿐이에요. 본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들은. 전국 최대 전복 생산지인 완도 노화도에서는 최근 양식장 20곳이 잇따라 파산을 신청하는 등 아예 어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광주 전남 행동본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전남도당은 연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시도민 촛불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과 동시에 전라남도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전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 강화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등을 시행합니다. 또 도내 먼바다 4곳을 선정해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한편 위판전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87개 해역 관리 등도 추진합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강수량은 진도 138mm를 최고로 장흥 107.5mm, 화순 백아면 106.5mm, 신안 하태도 106mm, 한평 94mm, 광주 무등산 82.5mm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비로 한평에서는 주택 담장에 무너졌는가 하면 목포 대양동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이 고립돼 운전자가 구조되는 등 광주 전남에서 8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 광주 전남에 50에서 100mm, 전남 서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습 등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정각, 공습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경찰 통제 아래 도로 위 버스들도 모두 멈춰섰고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옆으로는 소방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 역시 급히 밖으로 나와 가까운 대피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하실 그 대피 장소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속빠르게 거기서 있다가 해제되니까 이리 올라왔어요.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 안보재난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갈 수 없을 것 같아요. 20분 동안 진행된 훈련에는 각 지자체장부터 공무원까지 많은 인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시민들의 참여율은 낮았습니다. 비상 상황에 갈 수 있는 인근 대피소를 알고 있다고 답한 시민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피를 해야겠다라고 실행에 옮기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약간 좀 아래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이 조금 부재한 것 같아요. 시민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부족해 대피 요령을 익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해도 그 다른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형식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위급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이 해임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현금 15만 원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과 다르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체크 선불카드 통합 월 50만 원으로 광주시는 올해 광주 상생카드를 평상시 7% 할인율을 적용하고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9월에만 10%로 할인해 운영합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광주 상생카드는 올해 7월 말까지 3조 7,10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혁신위의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의 현역 의원들은 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아무런 정치적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지역에만 기대 공천을 받으려는 생각뿐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현안 중 하나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유일하게 입을 연 광주 전남 의원은 민영배 의원입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체포동의안 보이콧 주장은 방탄국회 이미지로 총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명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조차 투표 불성립으로 다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법 리스크와 혁신안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 의원으로는 민 의원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광주 전남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당내 분란을 피해가며 내년 총선 공천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어차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전국적인 지지를 얼마나 받는지 별 관심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이잖아요. 그럼 호남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당론이라든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힘을 가져야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의사표현도 묻혀버리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하지만 막상 당선된 뒤에는 당의 변화와 개혁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가 이미 출판돼 판매되고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발간에 제동이 걸린 역사서가 시중에 유통된 황당한 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구영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C가 입수한 지난해 출판됐다 수거된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 지난해 12월 출판돼 공공기관에 배포된 서적수는 모두 48,000건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부딪히자 서적들은 위탁기관인 전라북도 연구원을 통해 지난 4월 뒤늦게 수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누락돼 시중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월 안에 다 배포할 예정으로 인쇄가 다 마무리된 상태였어요. 배포하던 도중에 다시 다 수거했어요. 맨 앞부분 한 그 박스가 이게 어디선가 그 중고업자에게 얻게 된 거예요.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는 일부 서적들이 수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지자체들은 판매한 중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 해당 서적 10건에 대한 추가 회수에 나섰지만 판매자나 구매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회수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건짜리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기본이 없는 일탈행위가 발생을 지금 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왜곡에 이어 부실 행정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 정치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15명을 중심으로 전면 폐기 촉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선정으로 앞으로 1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38.9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신설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 강진 간 51.1km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이전에 2단계인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 구간을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광주 아시아 물력사 테마 체험관 조성 사업과 전남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 등 지역별 주요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아시아 물력사 테마 체험관 조성 사업은 영산강을 통한 도시 형성과 문명의 교류 변천사를 디지털 기술로 체험하는 시설이며 전남 인공지능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은 최첨단 디지털 농업 기술의 선도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의 영결식이 오늘 화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구례 화엄사 범음료에서는 종단 관계자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설 스님의 영결식이 엄수됐으며 이후 법구는 연화대로 옮겨져 답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례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원로인 종설 스님은 어제 천은사 삼실암에서 법납 50년, 세수 78세로 원적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준비상황 점검보고회가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박명성 총감독이 연출하는 전국체전 개폐회식은 옹비하라 전남의 땅올림이란 주제로 수상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며 성화 점화는 희망의 빛을 주제로 드론을 활용한 그래픽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특히 개폐회식의 입퇴장 관리와 교통대책 등 많은 관중이 몰리는 것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 회의소 회장의 억대 횡령 사건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후원금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수억 원대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박 전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순천지청에서 수사 중인 박 전 회장의 9억 원대 상해 공급 횡령 사건 일체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늘었습니다.